관리형 유학,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한승호 원장입니다. 제가 비교적 오랫동안 유학 업무, 교육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다 그럴까요? 상품으로 치면 많이 팔리고 있는 유학 상품 중에 하나는 관리형 유학입니다. 타이틀이 그럴듯하죠. 보통 한국인 학생들을 한 집에 7명, 8명 또 그렇게 해서 여러 집들을 모아놓고 30-40명 정도까지 학생들을 모아서 잘 관리하는 그런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불법, 탈법적인 요소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관리형 유학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주 값비싼 형태의 기숙형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라고 단어를 쓰는 것은 교육 비즈니스,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어찌 보면 터부시되는 용어이지만 제가 관리형 유학을 싫어하고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반감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유학 보낼 때 안전, 잘 적응할까?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텐데 성적은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형 유학이 거기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의도는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유학 방법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2003년경 정도부터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는 유학원들 사이에서 핫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원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남는 장사라고들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들한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품목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추가로 비용이 생기고 그만큼 이윤이 남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미래교육연구소 한승호 원장이 유학생들을 미국에 보내면서 유학을 보내면서 수속비용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과 비즈니스, 사업적, 상업적 이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민한다. 그래서 비용이 합리적으로 받고 어디와 비교해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리형 유학에 필요한 학생들은 이런 학생이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한 학생들도 있어요. 학업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생활면에서 그냥 두면 문제가 될 법한 학생들에게는 관리형 유학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교육연구소 블로그를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유학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배고프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거나 부정하거나 상관없이 또 유학의 결과를 보면 또 인생을 부모님 세대가 살아오신 것을 보면 결핍, 부족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더 지혜로워지고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관리형 유학은 넘치게 하는 것이라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를 위해서 관리형 유학이 제공하고 있는 또는 제공한다고 하는 서비스는 대략 한 6가지쯤 돼요. 1번,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한다. 2번, 아이들의 소식을 24시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3번,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4번, 아이들이 숙제, 시험 준비 또는 개인과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번, 미국 대학에 갈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갖춰줄 수 있다. 6번, 1년만 하고 오더라도 한국 교과목 뒤떨어지지 않게 가르쳐준다.
뭐 부모님들 중에서 여기 싫다고 하실 분들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적이나 그런 스펙을 가지고 미국 대학에 간다고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그럼 가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심지어 어떤 곳은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보낸 matriculation, 대학 입학 사례를 자신들의 사례처럼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입시 위주 공부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미국 가서는 좀 더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방과 활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그러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더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완벽한 것 때문에 생기는 폐해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지내죠. 한국 아이들끼리. 선생님도 관리하는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학교에서는 영어 해요. 또 교실에서 하고 뭐 바깥에서도 하고 복도에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 하고 스포츠 하면서도. 근데 돌아오면 한국 아이들끼리 있죠. English only John 뭐 이래놔도 영어를 안 하죠. 우리가 지금 국내 국제학교에 갖고 있는 문제가 그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교실에서만 영어하고 교실 바깥부터는 다 한국말 한다는데 거기는 살짝 영어를 조금 더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반쪽짜리 영어를 하고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숙제 시험 준비를 선생님이 완벽하게 갖춰줍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부족해서 B를 맞고 C를 맞아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볼 새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되느냐 A 플러스를 O를 맞아도 부모님들은 만족하실 수 있어. 성적표 나면 보냈더니 역시 애가 잘해. 원래 똑똑한 아이니까 성적이 잘 나올 거였는데 한국에서만 그랬던 거야 라고 만족하실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아이 성적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거나 창의적으로 뭔가 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있기도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주도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상담을 하면서 보면 그저께도 제가 상담했는데요. 한국 아이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너 몇 살이야? 너 몇 학년이야? 니네 아빠 뭐 하시니? 이거 가지고 서열화가 생겨요. 심지어는 재작년엔가는 형하고 아우가 같이 갔는데 형은 굉장히 유순한 친구고 동생은 뭔가 좀 해보겠다는 친구인데 자기 형 위의 형들이나 이런 형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 형제가 원형 탈모증이 돼갖고 왔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자, 유학을 보내면서 탈선, 실패, 부적응을 걱정하지만 제대로 된 선택이라면 문제는 기후입니다. 기후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비용, 거기에 못 미치는 서비스, 그리고 예상 가능한 이런 폐해 때문에 한동안 관리형 유학이 잠잠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그걸 해왔던 곳들이 망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XX라는 곳, 연간 9천만 원의 서비스까지 1억 넘는 곳.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 상담하신 그 학부모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형 유학을 현지에서 담당하는 선생님 중에서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제가 고용했던 직원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워낙 까다롭잖아요. 돈을 많이 줬으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가 다 일과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출퇴근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집에 있잖아요. 휴일은 더 바빠요.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고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 충원해 주느냐? 아닙니다.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최대한 아끼다 보니까 이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선생님들만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잘 알아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잘 보세요. 한국에서도 서울 안에 대학 가기가 어렵다면 미국 명문대 더 쉽게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리형 해가지고 저절로 가져요?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부단한 노력, 거기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곁들어진다면 이강렬 박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세계 랭킹에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보다 훌륭한 그런 학교들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준비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녀가 혼자 유학을 가도 좋을 미국의 보딩스쿨 또는 데이스쿨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에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를 믿고 보내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유학을 보내려면 웬만해서는 관리형 유학 하지 말고 자녀가 혼자 유학 가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보내는 게 걱정이라면, 그리고 아이를 신뢰하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유학 보내지 말고 부모님 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한편으로 아이가 전적이 화려해서 영어라도 배우라고 보내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관리형 유학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